안녕하세요. 우리 기말고사 대비 2회차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운동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다면 해당하는 영상 먼저 들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 파트로 갈게요.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지난 시간에 과학에서 말했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일의 양인 W는 work입니다. 이것은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에요. 얘는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고 힘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힘에다가 거리만 곱해주시면 돼요. 우리 여기에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에 무게도 같이 주는 순간이 있어요. 킬로그램으로. 그럼 이 킬로그램은 일단 무시하시고 2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힘과 거리만의 조합으로 보셔야 됩니다. 무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1의 단위인 줄이라고 하는 것은 1N의 힘을 1m만큼 이동할 때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본다면 이동거리가 없고 힘이 0인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를 말해요. 자, 이거 세 번째가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겠죠. 가방은 원래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고 싶어요. 그쵸?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있는 이 지면으로부터 걸어가게 되죠. 그럼 가방은 실질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에 의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 등속 원 운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이 가운데에 있고 물건을 계속 똑같은 방향 원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럼 얘는 밑으로 떨어지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과 관련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즉 원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직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벽을 미는 거죠. 벽은 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체를 들고 서 있는 경우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경우 우리가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힘이 없습니다. 얼음판 위를 올라가는 거. 우리 빙판길에서는 그냥 미끄러져요. 그건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정한 속력으로 그냥 쭉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주 공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에어트랙 위에서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이동거리와 힘 그래프. 자, 우리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시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한 속력, 얘도 마찬가지. 시간에 관한 거리, 시간에 관한 속력 이렇게 있었죠. 등속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올라가는 1차 함수형 그래프, 속력이 y축이라면 속력이 일정한 것들.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거리가 2차 함수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속력은 일정한 형태로 증가하게 되었었죠. 여기에서는 이동한 거리와 힘을 곱해주는 밑에 있는 이 넓이가 뭡니까? 1의 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거 그냥 32줄이라고 보시면 되고 힘이 내가 일정하게 주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서는 조금만 밀고 어떤 경우에서는 세게 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서서히 쭉 미는 경우도 있겠죠. 얘가 약하게 밀었다가 세게 미는 경우, 얘는 서서히 세게 미는 경우. 그럼 여기에서는 반으로 쪼개서 넓이를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끝나요. 알겠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력에 대하여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이 중요합니다. 중력에 대해서 한 거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한 거고 중력이 한 거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거예요. 우리는 지구 위에 있죠? 그럼 지구를부터 물체를 들어 올린다. 이거는 중력에 관해서 하는 거죠. 위로 들러 올리는 거. 반대 방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물체에 관한 무게에다가 거리를 곱해주시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떨어져요. 즉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작용하는 방향의 힘도 중력 방향, 물체도 떨어지는 방향. 똑같죠? 그래서 중력만큼 곱해주시고 거리를 곱해주면 끝나요. 알겠죠? 그럼 옆에 거 한번 볼게요. 물체를 이동시킨 겁니다. 즉 가는
들어 올렸어요. 맞죠? 그럼 얘는 뭡니까? 마찰력에 관해서 한 일과 중력에 관해서 한 일을 같이 옮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는 밑으로 쭉 끌었다가 위로 간 거예요. 즉 이만큼 갔단 말이죠. 그럼 뒤로도 마찰력이 생긴단 말이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20N만큼 끌었죠. 얼마만큼? 2m만큼.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물체가 50N만큼인데 얘를 들어 올렸죠. 1m만큼. 그래서 이만큼 곱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먼저 들어 올렸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물체는 떨어지고 싶은데 얘는 앞으로 수평 방향으로 가고 있죠. 즉 90도 수직이에요. 즉 파란색 위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줄이 되는 거죠. 두 개 다른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핵심 개념 체크. 여기서 보시면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다가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것을 말하죠. 과학에서 물체가 한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 마찰이 없는 곳에서 직선상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건 지금 0줄이라고 했죠.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기를 들고 서 있었을 때 역기와 힘의 이동 방향은 수직이므로 0이다. 무슨 말? 사람이 역기를 들고 있죠. 사람도 들고 있고 맞나? 그 다음에 역기는 지금 떨어지고 싶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수직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일에 다니는 줄이다. 이거 맞죠?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한 일은 중력과 떨어진 거리의 곱으로서 구한다. 이거 맞죠? 질량이 크고 들어올린 거리가 길수록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은 크다. 맞죠? 자, 여기에서 질량이 크고 라고 했는데 얘는 힘, 즉 뉴턴으로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1kg인 물체를 1m 높이로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0이다. 들어 올렸다고 했지? 그래서 아닙니다. 자, 이동거리와 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랫부분의 의미는 일의 양을 말해줄 수 있죠. 됐죠? 옆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바닥에 있는 책을 책장에 꽂는다. 책장은 위에 있어요. 그럼 위로 들어 올린 거죠.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의자를 위로 들어 올린다. 1이죠. 근데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동 거리가 0이죠. 틀렸어요. 음악 감상을 한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음악 감상하다가 기쁘면 춤을 출 수도 있고요. 음악 감상을 하다가 기쁘면 샤우팅을 지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힘이 든 것도 아니고 이동 거리가 든 것도 아니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외부로부터 받아주는 힘을 말합니다. 즉 밀려야 돼요. 이동 거리가 없기 때문이 가장 커요. 알겠죠? 그 다음 20N의 힘으로 수평 방향으로 밀어서 2m만큼 이동시켰대요. 그럼 얘는 20N 곱하기 2m죠. 즉 40줄이 됩니다. 그 다음 물체를 든 채 수평 방향으로 뭐라고? 물체는 떨어지고 싶고 수평 방향으로 가고 수직이라고요. 그럼 얘는 0줄이 되겠죠. 그 다음 질량이 20kg인 물체를 1m만큼 들어 올리는 거. 자, 이거 뭐라고 했지? 지구상에 있고요. 물체가 들어 올려졌어요. 어떤 게 20kg만큼이. 그럼 얘는 원래 밑으로 떨어지고 싶단 말이지. 중력 가속도 상수인 9.8을 받아서. 따라서 9.8 곱하기 20kg이 뉴턴이 되겠죠. 그 다음에 1m로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말했듯이 질량이 크고면 힘이 뉴턴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9.8을 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총 196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일의 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래요. 일의 양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 일의 양은 이동거리에 관해 반비례한다. 아니지.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어요. 지금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죠. 그 다음 1줄은 1kg의 물체를 1m 동안 이동한 일의 양이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자체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일의 양은 0줄이다.
이건 맞죠? 킬로그램이 아니라 뉴턴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동한 거리를 나타냈대요. 6m를 이동시키는데 일의 양은 6m 동안 3N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18줄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단위 없이 쓰면 무조건 틀려요. 그 다음 60줄의 일을 하였대요. 60줄이랍니다. 얘는 1.5m죠. 그 다음에 x 뉴턴만큼의 무게가 나와요. 즉 킬로그램으로 표시가 된 게 아니라 중력과 속도가 여기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x 뉴턴은 1.5m 분의 60줄이기 때문에 15분의 600, 즉 40 뉴턴이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과 에너지예요.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단위가 일과 같은 줄입니다. 그래서 일이랑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물체로서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물체의 에너지에서 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에서 물체의 일을 하게 되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에너지에서 일로 전환하면 외부에서 한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총 두 가지의 에너지만 보시면 돼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 P라고 적게 되고 여기에서 P는 포텐셜입니다. 포텐셜은 잠재력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운동 에너지예요. 지금 포텐셜 에너지, 즉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부터 볼게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질량인 m인 물체가 높이 h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아요. 이거는 외우시는 공식입니다. 공식.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죠.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m이 질량, h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가 왜 포텐셜 잠재성이 있는 에너지냐면 기준면은 사실상 지구예요. 모든 물체는 지구로 닿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잠재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떨어질 잠재성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떨어질 잠재성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질량을 두고 그 다음에 높이를 x축으로 뒀을 때 같은 y축인 위치 에너지라고 둔다면 둘 다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기준면으로 자, 내가 공을 하나 떨어뜨릴 거예요. 공이 1kg, 2kg 있고 내가 3m 높이에서 던질지 5m 높이에서 던질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가장 세게 던지려면 당연히 2kg, 더욱더 무거운 공을 더욱더 높은 높이 5m에서 던지는 게 가장 크겠죠. 가장 작게 되려면 1kg의 공을 3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게 가장 작겠죠. 이해됐어요? 즉, 얼마나 무거운 공을 얼마나 높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냐에 관한 거죠. 근데 사실 얘네들이 뭐라고? 포텐셜, 즉 잠재성이 있는 이유는 얘네들은 떨어뜨릴 때가 아니라 떨어뜨리기 직전에서의 에너지를 이야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했어요. 추를 들어 올렸어요. 그럼 얘네는 뭡니까? 추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9.8에다가 질량에다가 높이만큼 곱한 게 얘네가 중력에 관해서 한 일이죠. 근데 내가 모르고 얘를 탁 놓아버렸어요. 얘는 또 웃고 있네. 웃고 있으면 안 되고 안타깝게 통 놓았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탁 놓았을 때 추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말뚝을 받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말뚝으로 가는 마찰력에다가 힘에다가 말뚝이 움직인 거리만큼이 똑같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여기서 좀 어려워요. 뭐라고 했지? 추는 매달려 있는 상태, 매달려 있음. 말뚝은 갑자기 박히게 된 거죠. 그럼 얘는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추에 의해서. 뭐라고? 추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때문에 말뚝이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이 말뚝이 한 일의 양과 추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지금 서로 전환이 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옆에 예시들을 한번 볼게요. 자, 왜 얘네가 질량과 위치에 관해서 비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벼운 공이지만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던지고 무거운 공이지만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우리 위치 에너지를 살펴보면 9.8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일단 생략할 거야. 왜냐면 A 대 B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3 곱하기 2 대 5 곱하기 1이 되니까 6 대 5겠죠. 이거까지는 이해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이랑 질량에 관한 관계를 볼 겁니다. 비스듬한 길에서 쇠구슬을 슝 하고 던질 거예요. 그리고 낮은 위치에서 똑같은 쇠구슬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질량을 2배, 3배로 하면 똑같이 2배, 3배만큼 이동거리가 늘어나겠죠. 자, 내가 지금 밑에 미끄럼틀 밑에 있고 어려운 힘들이지만 뒤에 100kg인 친구가 나를 미는 것과 50kg인 친구가 나를 미는 걸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아플까요? 100kg인 친구가 더 아프겠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100kg인 친구가 2층 높이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과 100kg인 친구가 3층 높이에서 미끄럼틀을 탄 것. 두 개 중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높게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준면과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같이 볼 거예요. 기준면을 지면을 0이라고 기준을 두고 이 옥상에서 있던 이게 지면으로 가는 것과 베란다로 가는 걸 같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지금 2kg이란 말이지. 그러면 뉴턴으로 하려면 우리 중력 가속도 상수 같이 곱해야 되죠. 뭡니까? 9.8입니다. 9.8에다가 이만큼 곱한 게 5m로 가면 98줄만큼의 지면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것,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것. 베란다로 떨어지면 3m. 옥상에 가만히 있어.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움직였으니까 0줄이겠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결국 외워줘야 되는 건 추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말뚝이 박힌 거리는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한 말을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가지는 예시는 위에 있거나 걸려 있거나 그 다음에 높이 뛰어 오르거나 제일 위에 그냥 서 있거나 혹은 높은 곳에 정지해 있거나입니다. 즉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정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니는 줄을 씁니다. 외부에서 받은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물체의 에너지는 지금 증가하겠죠.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 다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 가속도 상수와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높이의 곱과 같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에다가 질량에다가 높이만큼 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 다음 1kg, 2kg이 지면으로부터 같은 위치에 있으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같다. 틀렸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에다가 질량에다가 높이만큼이라고 했어요. 높이가 같아도 질량이 더욱더 커지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 곱하기 9.8로 가야 됩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더 높이 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더욱더 크게 되겠죠. 그 다음 물체가 기준면에서 2m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데 50줄의 일을 하게 된다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100줄이다. 아니겠죠? 2m 높이까지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50줄에 관한 일을 하게 되었대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는 9.8도 같이 곱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총 980줄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얘네들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옆에 거.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이다.
이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설명 맞죠? 자,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에 비례한다. 속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정한 높이에서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기준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지면 1m 높이에서 1kg의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1줄이다. 이것도 틀렸지. 뭐 해야 된다고? 9.8 곱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찾으래요. 뭐라고 했죠? Y축이 위치 에너지면 밑에 있는 게 질량이나 높이 중에 있다고 했지. X축이. 그럼 위치 에너지는 다 있지만 높이네. 그러면 질량이 일정할 때니까 뭐라고? 1차 함수 크기로 그대로 증가하는 기억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을 고르래요. 9.8은 다 같이 곱하니까 뭐라고 했지? 생략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뭐 했을 때만 B를 구하거나 큰 거나 작은 거 구하라고 했을 때만. 실질적인 수를 구할 때는 9.8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는 1 곱하기 2, 나는 1 곱하기 4, 다는 2 곱하기 1, 나는 1 곱하기 3, 마는 2 곱하기 1.5. 그래서 4가 되는 나가 가장 크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3kg인 추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10cm 깊이로 박혔대요. 같은 질량의 추를 2m에서 떨어뜨리면 말뚝을 몇 cm에서 바뀔까요? 자, 보세요. 다 같대. 뭐만 다르대? 다른 건 지금 높이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달라졌지? 1m에서 2m, 즉 2배가 되었죠? 1m일 때 10cm면 2m일 때는 얼마일까? 당연히 20cm만큼 바뀌겠죠. 알겠지? 그 다음 질량이 2kg인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6줄이래요. 196줄은 9.8, 즉 얘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9.8 곱하기 2kg 곱하기 xm인 거지. 이해됐죠? 그럼 얘네가 19.6이네요. 따라서 x는 10m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 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질량이 mkm인 물체가 속력 v만큼 이동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아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영어로 kinetic. 얘가 운동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 제곱에 비례해요. 만약 여기에 있는 X축이 속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2차 함수 형태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형태로 됩니다. 알겠죠? 속으시면 안 돼요. 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속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이 운동에너지에 해준 건 수레에 해준 일만큼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같이 증가하는 거고, 운동에너지가 일을 하는 건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거죠. 즉 사람의 손이 트럭한테, 수레한테 미는 게 일이 운동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거고, 이 운동에너지가 지금 나무도막에다가 쾅 박아서 이동했다. 얘가 에너지가 1로 전하는 거랑 똑같죠.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뭐가 어렵냐면 이 공식이 어려워요. 공식이 총 3개 나오는데 마지막 공식입니다. 뭐라고? S, 마찰이 없는 바닥에서 움직인 거리와 내가 밀어준 이 힘은 처음에는 뭐예요? 정지에 있었다가 나중에는 계속 밀리고 있는 속력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술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은 빼주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2m/s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나 때문에 8m/s로 된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트럭이 원래 2m/s로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더 밀어주고 싶어. 그래서 속력인, 즉 힘을 빵 줬더니 마지막에 속력이 8m/s인 거지. 내가 봤을 때. 그럼 내가 준 힘은 트럭이 어떻게 하는 것만큼 저 수레가 6m/s만큼만
그리고 난 다음에 정지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자기의 운동 에너지만 써주시면 끝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중력과 위치 에너지 및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중력은 무조건 어떻게 톡 놨어요. 어떻게 한다고? 자유낙하 운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자기가 떨어지는 것만큼 속력을 가지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로 된 거예요. 즉 서로가 서로한테 변환이 되는 거죠. 들어 올린 건 이만큼이 내가 위에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만큼 가는 거죠.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위치 에너지로 전환을 시켰단 말이지. 얼마만큼?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만큼. 근데 얘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그럼 뭡니까? 떨어지는 속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속력을 가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만큼이요. 그럼 내가 넣어준 에너지만큼만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더 많이, 더 적게 일을 하겠어요? 그대로 많이, 적게 중에 고르라고 하면 그대로 얘네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서로 같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고 자유낙하 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건 직접 움직이는 거, 던진 거, 돌리는 거, 움직이는 거, 즉 움직임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두 가지는 건 높이에서 속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 빗면에서 굴린 공,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 댐에 모아둔 물은 하류에서 올라오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하류로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만큼 갔고 100km만큼 갔어요. 그럼 뭐라고? 잠깐 멈추는 이 거리도 속력의 제곱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50과 100이면 사실 2배 차인데 얘네의 배만큼이니까 이 운동한 거리는 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질량과 속력을 볼게요. 수레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동거리는 똑같이 증가하지만 속력이 변하면 변할수록 어떻게 된다? 제곱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 즉 속력의 제곱이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볼게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부를 겁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게 되고 질량이 일정할 때는 속력이 항상 제곱만큼 비례하게 되는 거죠. 운동하는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항상 증가합니다. 2kg인 물체가 5m/s로 운동을 한다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5m/s의 제곱이죠. 2분의 1, 2 날라가니까 25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kg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중력의 한 일이 100줄이면 뭐라고 했지? 얘네들은 항상 같다라고 했죠? 100줄입니다. 알겠죠? 자, 중력의 한 일과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얘는 맞는 말이지. 물체가 속력이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총 9배가 돼야 됩니다. 물체가 낙하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수레가 밀어주는 일을 하게 되면 수레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맞는 말이지. 자, 공중에서 놓게 되면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게 되죠.
이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속력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처음에 3배가 되면 9배 된다. 맞죠?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물체가 자연낙하 운동을 할 때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아니죠?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라고 했으니까 저 말은 잠깐만요. 미안해요.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 2kg인 게 3m/s로 움직이면 몇 줄인가? 1번 다시 계산해보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3m/s의 제곱이에요. 없어주면 9줄이 되는 거죠. 2번 10m/s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50줄이래요. 즉 운동 에너지가 지금 50줄이래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내가 지금 질량만 모르니까 x라고 잡고 10m/s를 제곱하는 순간 얘네는 100이죠. 2분의 1이지. 없애면 50이죠. 따라서 x는 1kg 나오네요. 됐죠? 그 다음 마찰이 없는 바닥에 정지해 있는 1kg인 수레를 20N의 일정한 힘으로 10m만큼 밀었대요. 그럼 첫 번째 2를 구하겠습니다. 2는 뭐라고? 힘 곱하기 거리라고 제일 첫 번째 파트에서 배웠죠? 까먹은 거 아니지? 그럼 20N을 10m만큼 멀었으니 200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내가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건 속력이 0인 걸 말해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원래 있을 수가 없죠. 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속력이 없었단 말이지. 그럼 얘는 200줄 그대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세 번째, 원래 정지해 있었으니까 저 200줄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인 1kg에다가 나중에 속력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처음의 속력의 제곱만큼 빼줘야 되는데 처음의 속력이 0이니 이 항이 다 날아가게 되죠. 그럼 2분의 1 넘어가면 400이 나중 속력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20m/s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몇 배 증가하였는가? 뭐라고 했지? 속력의 제곱만큼 증가했다라고 했죠. B 지점은 20m/s, A 지점은 10m/s. 2배 차이 나니까 총 4배 차이 나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번 파트 개념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